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언제 도달할지 모르던 그 마의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거를 뭐 기념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념하지 말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드디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 10회. 뭐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라디오에 힘을 쏟았고, 그 힘을 쏟은 만큼 어떤 과실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10회라고 해서 뭐 별거 없고요.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방송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혼자 여러모로 자축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오프닝에서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이 얘기는 조금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회부터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라디오가 제가 원하는 방향이랑 약간 다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바로 분량이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점인데, 제가 지향하고 있는 인스턴트 식의 라디오, 이런 것과는 좀 상당히 대조적으로 분량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개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진찰을 하기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코너는 역시 요주의 코너라고 할 수 있는 꿀잼 셀렉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지루한 설명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번 1차 개편에 이어서 다시 한번 2차 개편을 단행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설명의 분량이 너무 긴 측면이 있으니까 설명에 따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분량을 상당히 간략화시키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거친 만큼 다시 주제는 2개의 주제에서 3가지의 주제로 회귀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과연 제가 뜻하는 대로 라디오가 굴러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시도를 계속 해보는 거죠. 과연 제 라디오가 파국으로 치닫을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굴러갈지는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쓸데없는 이야기로 전멸이 된 오프닝을 뒤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운드 트랙의 간판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해당 작품의 간단한 프로필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평소처럼 장르를 한번 뒤적거려 보고 파악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거쳤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브리핑을 해본다면 약 3가지의 파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미디, 2번째는 일상물, 마지막으로 3번째는 성장물인데요. 근데 이 3가지의 장르 중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마지막 성장물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던 장르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작품에 공식적으로 딸려온 그런 장르라고 보기가 조금 미묘한 점이, 팬들이 부여한 장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 맞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네요. 이 작품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한 회 한 회 진행이 될수록
주인공이 뭔가 성장하는 듯한 느낌,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굳이 여기에다가 성장물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라고 하는 의미 부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하게나마 동의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재미를 좀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작품의 어떤 기승전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꽤나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네요. 자, 이 정도로 장르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이 작품은 여동생이라고 하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딸려오면 뭐다? 오빠도 항상 같이 딸려오기 마련이죠. 예, 맞습니다. 남매의 이야기가 중심인 그런 이야기 패턴을 고수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여동생의 안의 모습과 그리고 밖의 모습이 상당히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재를 상당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사실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설정이긴 한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작품의 주인공이 번민을 한다던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던가 하는 그런 패턴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도 깊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조금 미묘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되었던 간에 작품상에서 워낙에 이 부분을 큼지막한 어떤 주제로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로 이 작품에 대한 프로필을 마무리해 보면 적당한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펼쳐볼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우마루, 집에 가서 게임 계속 할까? 애니메이션 건어물 요동생 우마루짱 일기입니다. 용모 단정, 성적 우수, 스포츠 만능, 누구나 동경하는 완벽한 여고생 도마 우마루.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건어물 같은 여동생, 건어물 여동생이 된다. 만화, 애니, 게임, 인터넷, 콜라, 포테이토칩.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여 지내는 최고의 빈둥빈둥 타임. 그런 모습을 아는 건 같이 사는 오빠 타이에이 뿐이다. 타이헤이에 이어 같은 반 에비나, 키리에, 실핀으로 구성된 우마루의 최강 최고 파라다이스 일상이 시작된다. 자, 이 작품은 일명 건어물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차용해 와서 작품상에 녹여낸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은 초식남이랑 연동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초식남과 동일하게 연애에 관심이 없는 여성을 일컫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집 밖에서의 용모와 집 안에서의 용모가 다른 이러한 이중성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밖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상당히 아름답게 가꾸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여성인데 반해서 집 안에서의 모습은
그냥 잠옷바람으로 푹 늘어져서 타인의 눈을 신경 쓰지 않은 채 편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일컫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렇게 용어까지 정리할 정도로 특수한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뭐 저는 이 사실 성향에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저도 집에서는 진짜 뭐 잠옷바람으로 그냥 침대에 푹 늘어져서 TV 보고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 열심히 하거나 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밖에 나갈 때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저 스스로의 어떤 외모를 굉장히 신경 쓴 상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분들의 용모의 차이점, 이것과 크게 궤를 달리하는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용어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지, 아마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의문점은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건 너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니까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작품인데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소재일 뿐이지 실제 이 작품으로 들어가서 이 건어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은 이 개념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부족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에서의 건어물류, 이 재미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외모만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의 성격과 안에서의 성격, 평판 이런 것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에 있거든요. 즉 성격 자체가 아예 반전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는 건데, 이 점으로만 미루어 보면 건어물류의 특성을 100% 작품에 녹여낸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요. 그 다음으로 재미있는 점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매, 그러니까 여동생 캐릭터인 우마루와 오빠인 캐릭터 타이헤이, 이 두 명의 우애가 굉장히 돈독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훈훈한 포인트,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단순한 우애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미묘하다, 오히려 부녀지간의 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일단 남매 두 명이 원룸에서 아무 트러블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쇼킹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작품에서의 우마루의 나이는 16살, 일본에서는 이제 고1이죠. 한참 사춘기를 몸으로써 체감하고 있을 나이인데 오빠와 함께 원룸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부모님이랑도 원룸에서 살기가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아주 불같은 나이대인데, 남매가 뭐 물론 자잘한 트러블은 있긴 하지만은 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감정이 상해 있고 하는 그런 정도의 트러블이 아니거든요. 정말 남매의 우애가 굉장히 돋보이는 포인트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오히려 이러한 공간적인 배경을 차용한 덕분에 남매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 이것으로 꽤나 쏠쏠하게 재미 포인트를 뽑아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덕분에 이 작품이 치유물로서의 영역, 그곳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만의 감상이기도 하고, 워낙에 또 팬층이 두터운 작품이어서 약간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소신 발언 해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요츠바랑이랑 상당히 플롯 자체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작중에 이제 집 우마루, 코마루의 모습은 정말 유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빠인 타이에이 같은 경우는 철저한 아버지 포지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명이 아웅다웅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츠바랑에서 풍겨오던 그 치유물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 이렇게 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좀 약간의 첨언을 곁들여 봅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느낀 작품의 어떤 대략적인 감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어떤 재미있는 포인트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이야기들을 펼쳐나가 보도록 하죠.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꺼낸 포인트는요, 바로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전형적이고 진부한 캐릭터나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뭐 사실 좀 자극적인 제목을 따오려고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클리셰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전형적이고 진부한 캐릭터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캐릭터, 바로 타치바나 실핀포드입니다. 작중에 등장하는 우마루의 친구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사실 또 다른 친구들, 에비나라던가 키리에, 이 두 명도 스테레오 타입에 부합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실핀에 비하면 이 두 명의 캐릭터는 기존의 플롯이랑 약간 다른 느낌을 가미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묶어서 같이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핀에 대한 이야기만 좀 주력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처음 봤을 때 완전히 그 캐릭터 특성들을 완벽하게 두르고 있는 그런 캐릭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감상을 하시면서 저와 동일한 어떤 감상을 많이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연령층 애니메이션이나 명랑 만화, 이런 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캐릭터 특성이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진짜 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진부하게 짝이 없는 캐릭터인데, 일단 이 캐릭터의 정체성 중에서 가장 강한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문가 집안 혹은 갑부 집안,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게 꼭 같이 부여되는 특성들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아가씨 말투를 사용한다는 거, 작중에서는 데스와 라고 말끝마다 꼭 이야기를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전형적인 그 스테레오 타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힙스터적인 기질을 타고났다는 거, 이것도 애니메이션 상에서 정말 질리도록 보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힙스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점을 꾀하고 튀기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정말 그냥 굴러가는 애니메이션들, 발에 치이는 애니메이션들에 등장하는 그 특유의 부자 캐릭터들에게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다시 몇 가지의 설정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외국인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혼혈 캐릭터라는 점, 이것이 있는데요. 보통 외국인 캐릭터, 혼혈 캐릭터들에게 부여되는 설정이 무엇이냐? 일본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일명 와페니즈. 여러분들도 작품을 보셨으면 기억을 하시는 그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일본 문화 중에서도 서브컬처 계통, 오타쿠 문화의 계통에서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장소들을 상당히 실핀이 좋아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오락실, 게임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마루와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회에서 맛과자집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맛과자집이라고 하는 것도 오타쿠 문화에서 가장 클래식한 일본 문화의 어떤 정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9회 때는 애니숍에 방문해서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한 찬양을 늘어놓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코타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던가 다다미방을 본인의 집에 꾸며 놓는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들이 굉장히 클리셰적이고 스테레오타입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캐치해낼 수 있고, 실제 이 패턴 때문에 실핀에 대해서 비호감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부 존재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대체적인 어떤 여론을 살펴보면은 실핀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여론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흔해 빠진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긍정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히려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같이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건 이렇습니다. 사실 작중에 등장하는 우마루를 제외하면 등장인물의 전체적인 어떤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노멀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독특한 설정들이 가미가 된 캐릭터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은 이 캐릭터가 너무도 독특해서 튄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실피는 그 여러 명의 캐릭터들과 같이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독보적으로 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캐릭터의 독특한 면모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캐릭터 특성들이 사실은 비호감적인 부자 캐릭터들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작중에 등장하는 실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비호감적인 캐릭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격이라던가 이런 점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대인배적인 풍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도 우리들이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뭐 작품에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격이 전혀 모나지 않고 조금 본인이 튀는 모습을 보일지언정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깔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회에서 테니스를 칠 때 에비나와 같이 한 조를 이뤄서 테니스를 치잖아요. 근데 실제 에비나 때문에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에비나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100분 발휘해서 우마루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심시켰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대인배적인 풍모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들이 이 캐릭터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 캐릭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면서도 실핀이 등장할 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실핀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심 응원을 하게 되는 시청자들의 감성을 우리들이 캐치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저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핀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점을 굳이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실핀보다는 키리에를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실핀의 이러한 캐릭터 특성들이 상당히 저에게 있어서는 재미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라디오상에서 언급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겠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감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같이 저의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포인트의 제목은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미소녀 3인방. 작중에서 우마루와 어울리는 실핀, 에비나, 그리고 키리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세 캐릭터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세 명이 미소녀라는 것? 이것만이 공통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어떤 이 작품의 중심이 되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세 명의 캐릭터들이 전형적인 비주류 캐릭터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우리들이 작중에서 이 캐릭터들을 봤을 때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혹은 결함이 있는 이러한 특성들을 살필 수 있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맥락이 친구가 부재한 캐릭터들이다, 그리고 뭔가 오해를 받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들이라고 하는 것이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맥락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우마루와 엮이면서 자신의 어떤 단점들, 그리고 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오해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이러한 목적을 좀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한 치료뿐만이 아니고 우마루라고 하는 이 캐릭터,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의 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가 이 세 명의 캐릭터와 어울리고 어찌 보면은 파벌을 만들면서 보는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하고 흐뭇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맥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저는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죠. 제가 무엇을 근거로 이 세 명의 캐릭터들이 비주류인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들을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덜 위독한 캐릭터들 위주로 이 캐릭터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비나,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사실 대외적으로 특수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량한 그러한 성품을 띠고 있는 캐릭터이고, 학교에서의 모습도 대외적으로 원만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캐릭터가 비주류 캐릭터라고 느꼈던 맥락이 뭐냐면, 우마루를 제외하면 딱히 다른 인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단 첫 번째로 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2회에서 우마루와 우마루의 오빠, 그리고 본인,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에 입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처음 와봐요. 근데 그 나이 또래의 캐릭터들이라면 사실 주변의 친한 친구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일이 있을 때 당연히 찾게 되는 것이 일본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캐릭터가 대외적인 활동을 친한 친구들과 많이 한 경험이 적구나, 이러한 거거든요. 물론 에비나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상경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할 만한 기반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상경에서 우마루와 어울리고 반에서 생활한 지가 꽤 된 것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마루와 엮이는 거 이외에는 딱히 다른 인물들과 엮이는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우리들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단편적인 그런 정보들만을 취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비나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 경험이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2회에서 나왔던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상경을 할 때 모습을 보면은 군중 속에서 굉장히 고독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캐릭터가 성격이 원만할지언정 다른 사람들과 어떤 접촉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색함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실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 캐릭터가 계속 쓸데없이 튀는 행동들을 교실에서 일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실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그냥 단순히 튀고 싶어서 난리가 나고 안달이 난 캐릭터다, 이러한 대외적인 평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박한 평가, 부정적인 평가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들이 작중에서 살펴보면은 단순히 본인이 튀고 우월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라이벌론? 그것을 우리들이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라이벌은 경쟁이 다 끝나고 나서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계속 우마루에게 들이대고 있는 그 목적이 우마루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서가 딸려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나 실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진정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그런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독한 캐릭터 중 한 명인 키리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 단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극한의 낯가림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하늘을 찌르는 전형적인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를 보유한 것으로 우리들이 짐작함과 더불어서 실제 눈앞에 보이잖아요? 이러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쓰러움을 우리들이 느끼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된 원인 중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입학식 날에 본인의 오빠를 그냥 완전 조업해버리면서 키리에는 너무 무섭고 실제 성인이랑 싸워 가지고 이긴 적이 있대.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게 만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되어 버렸죠. 뭐 꽃다운 고1에게 더 씌워지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설정인데 이 캐릭터가 우마루와 엮이면서 점점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극복해내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흐뭇한 감상을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마루는 정상적인 캐릭터와 엮이지 않고 있다.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아니, 하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들과 엮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우마루와 같이 엮이면서 치유되어 가는 과정,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함을 느끼게 만들고 이 캐릭터들이 조금 더 돈독한 사이로 발전해 나가길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 전개가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1기만 감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덕분에 2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만간 또 봐야죠 뭐.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포인트에서는요. 우마루의 3가지 기믹 중 하나인 UMR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포인트로 가져왔을까요? 제가 이 작품을 쭉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요. 이 UMR이라고 하는 우마루의 정체성은 나머지 2가지의 정체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망망대해의 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 따로 노는 것 같은가 거기에 대한 좀 고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주제로 다뤄서 이야기를 해보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2 기믹과는 다르게 뭔가 좀 명확한 경계선 같은 것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감상이 달라질 테니까요. 저는 사실 조금 미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본다면요. 나머지 2가지의 기믹, 밖의 우마루와 집안에서의 우마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파를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2가지 정체성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듯한 연출이 가끔씩이긴 하지만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2회에서 바깥의 모습으로 에비나와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 오빠한테 게임을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집안에서의 우마루의 모습이 삐져나오거든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에비나한테 본 모습을 들키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삐져나왔던 전적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에비나와 함께 파르페를 먹으러 갔을 때, 이건 이제 11회 때 나왔던 모습인데, 이때도 파르페를 한참 먹다가 에비나 앞에서 아내 우마루의 모습이 삐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내 우마루의 모습이 삐져나온 장면은 아니지만은 12회 때 키리에가 집안의 우마루, 코마루가 왜 같이 바다에 놀러 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마루에게 질문을 할 때 이제 키리에에게 본인의 본 모습에 대해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은 사실 진실한 모습을 자신의 친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맥락은 이거죠. 학교에서, 밖에서의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꾸며져 있는 우마루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안에서의 그 넓어져 있는 모습, 어린애 같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자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결말까지의 화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에서 가장 동떨어져 있는 캐릭터가 바로 UMR이라고 하는 캐릭터라는 거죠. 이 캐릭터는 실핀과 대응되는 캐릭터인데, 작품을 쭉 보다 보면 알지만 집안에서의 우마루와의 접점이 아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실핀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의 우마루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실핀에게 UMR이 바깥 우마루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내보였을 때의 임팩트가 집 우마루가 바깥 우마루와 동일 인물이라고 고백하는 것과의 임팩트와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임팩트를 주기에는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MR 같은 경우는 집 우마루와 바깥 우마루와 연결점을 가지는 어떤 모양새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쉽게도 작품을 다 보고 나서 든 감상은 그런 부분들이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좀 냉정하게 보면 작가는 아무래도 이 UMR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작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실핀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접대하기 위한 목적의 캐릭터, 그렇게 창조를 해냈던지 작가의 개인적인 사심이 좀 반영된 캐릭터가 아니냐, 이러한 좀 생각을 늘어놓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첨언을 드린다면, 작가가 우마루를 통해서 투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서브컬처라던가 게임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체성이 하나 필요했다고 보고, 그 대표 인격이 바로 UMR이라고 하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창조를 해놓긴 했지만 나머지 두 기믹과의 연동성은 특별히 고려가 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고, 이 점 때문에 실핀이 이 모임에 있어서 약간 좀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좀 다른 패턴의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언제나처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원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맹점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기 애니메이션만 감상한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고 이야기의 빈틈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살짝 좀 아쉬웠다, 이러한 좀 감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 부분이 2기에서는 어느 정도 저에게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 그러한 바램 내지는 소망을 좀 품고 이 작품을 좀 감상하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특수하다고 생각했던 3가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짧게 구성을 해서 이야기를 각각 진행을 해봤는데요. 너무 좀 가볍게 다룬 측면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좀 가벼운 느낌이어서 설명이 잘 이루어진 건가, 저만의 감상을 잘 표현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묘한 측면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꿀잼 셀렉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만약 편집해보고 또 이상하면 그때 또 다른 조치를 좀 내려봐야겠죠. 그런 일이 부디 없길 기원하면서 다음 코너로 슬슬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